이번 강은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입니다. 우리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기본 필수 1번째 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사라든지 또는 산업안전 관련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항공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는 산업안전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 2과목 산업안전관리론, 3과목 산업안전보건법, 3과목 기업진단지도 등을 보는데요. 1과목과 2과목이 면제가 돼요. 산업안전보건법도 면제되고 산업안전관리도 면제되고 또 2차인 자기 전공 파트도 면제가 됩니다. 또 노무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어떤 게 또 면제가 되느냐 그러면요. 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분야 중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명쾌하게 정의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그 분야의 과목 법이라든지 또는 안전관리론 등이 면제가 됩니다. 단 3과목은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은요, 우리가 유일하게 말 그대로 법이니까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요, 2018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이라도 20년, 또 법은 수시로는 아니지만 가끔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설령 바뀐다 그래도 시험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요. 혹시라도 바뀐다면 바뀐 내용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세계 유일무이하게 부족하지만 365일 24시간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직통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21세기식 영향집중대비서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험 자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 누가 시행하냐고 하면 산업인력공단인데요. 시험 문제가 이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지도사는 어떤 사람을 산업안전지도사라고 그러냐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라고 그러냐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산업인력공단의 인력공단 이사장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를 산업안전지도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산업안전지도사라고 말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데 실제 산업인력공단은 장관의 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1번째 과목인데 산업안전보건법령인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출제 가능 예상 문제와 최신 기출 문제를 실었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실려 있는데요. 물론 또 2018년 거도 실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강조한 이 표지고요.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상담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요, 이거 머리말은 여기서 하나를 보여드리라 그래요. 제가 머리말 쓸 때 이걸 넣었어요. 대거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가요, 기술사보다 상위 자격증이니까 이래 묻는데요. 알아둘 게 있어요. 기술사는요, 말 그대로 이것은 기술 자격이라 그럽니다. 기술사는. 기술 자격이요. 지도사는 전문 자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거와 지도사와 기술사는 같다고 하지만은 기술사보다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건설업에서요, 1인 면허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건 지도사밖에 없습니다. 기술사는 말 그대로 자격이에요. 자격인데 여기도 지도사도 자격이지만 이거는 면허입니다. 면허. 왜냐하면 산업 안전에 대해서요, 1인 사업도 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도사인데요.
지도사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면허만 갖고 있다. 왜 실제 자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면허가 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이제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이 면허증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죠. 의사가요, 아무 치료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사실 못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면 그런 의사들이요, 90 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의사 면허가 유효합니다. 바로 면허입니다. 여러분도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했을 때는 정말 이 면허로서요, 잘 관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월급을 많이 받냐고. 물론 앞으로는 대기업에 반드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가 필요한데요. 어떤 분이 그래, 돈을 많이 받냐. 돈이라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사람에 따라 몇천억 벌 수도 있고 1억도 못 벌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면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이 어쨌든 최고의 면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요, 돈은 벌면 됩니다. 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고치면 되고 또 수정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되게 하면 됩니다. 또 모르면 어떻게 배우면 되죠. 부족하면 메워야 돼요.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길이 안 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려고 하고요.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이 하면 되는데, 바로 지도사도 우리는 어떻게 해? 공부하면 된다. 공부하면 지도사가 되는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배운다기보다는 제가 약간의 멘토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제가 함께 진도를 나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정재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해요. 저 이름을 했을 때 정재수 하면 이렇게 해요. 정말로 재수 좋은 남자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틀림없이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도사는 공부하면 합격된다. 교재를 만나는 순간 합격의 기쁨이 올 것이고 기분이 어떻게 업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참고용도 아니고 오로지 산업안전지도사나 보건지도사 합격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요, 뭐 이렇게 쭉 원서 접수 방법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원서 접수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S에서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은 하나, 그 다음 사업장 전화번호 이런 것도 책에 보면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격시험 안내사항도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뭐 이런 것도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시험 과목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약간 이야기했지만 우리 1차 시험을요, 공통필수 3과목이에요. 봐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있고, 산업안전 일반이 있고, 보건지도사일 경우에는 산업위생 일반이 있고요. 공통필수는 우리는 기업진단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90분 동안 보는데 3과목을 동시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화장실 가지 말고 봐야 되는데, 오지 선택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목당 20문제요. 한 문제당 1.25분이 돼요. 계산해보면 1.25분이네요. 그래서 과목당 100점이고 만점 얼마? 300점이 되겠습니다. 이 300점 중에 역시 60%인 뭐죠? 18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반드시 과목당 가락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4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40점은 되는데 39점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은 전공 필수로 나눠져요. 산업안전지도사일 때는 기계를 전공하는 기계, 전기는 전기, 화학을 하고, 여러분 요 1차 시험 공통필수는 똑같습니다. 공통필수만 합격된다면 그 다음에 전공필수에도 늦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전공필수를 이야기할 때요, 야 기술사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봐요, 주관식 논술형인데요, 4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필수를 반드시 2개예요. 그 다음에 택 한 문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3문제를 논술형을 하고 주관식 단답에 한 문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요게 대개 5문제가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5문제 나오는데 한 개 5점씩이에요. 그러니까 25점이 될 거고요. 요것이 3개니까 얼마입니까? 75점 해가 100점이 되는 겁니다. 역시 여기는요, 우리는 60점 이상은 맞으면 되고, 이 시험 채점은 3심을 합니다. 기술사와 똑같이.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은요, 모범 답안이 현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나눠줘 가지고 3명이 평균을 내서 60점 안에 들면 합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관식 논술이 75점이고요. 요거는 세 문제니까 했고, 주관식 단답형 5문제니까 25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시험은요, 이걸 3차라고 하는데 1인당 20분 또는 25점 정도를 하는데 만점이 10점입니다. 요것도 평균 6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돼. 결론은 뭐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1차 시험만 합격한다면 2차 자동으로 될 거. 어떤 분이 그래요? 3차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진 예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연령상으로 너무 나이가 뭐 20대 정도, 20대가라도 후반이 아니고 21살, 22살 나는 사람. 왜냐하면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현재까지 다 합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제가 모든 책은 이 세 과목 다 출제 기준에 맞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봐도 좋고요. 역시 택일 뭐 이런 것도 실기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마련해 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사에 대한 것도 제가 이렇게 출제 기준에 맞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산업보건지도사 역시 다 이렇게 출제 기준에 아예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시험 일정은요, 지금 2018년 일정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2017년 일정까지 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어디에 구성되냐 하면 반드시 법과 영과 규칙에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법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요, 6장의 2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라고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가 이거는 지도사의 직무거든요. 산업안전지도사는 당 각호의 직무를 수행해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과 안전에 관한 평가를 지도를 합니다. 모든 안전공장에 대한 평가를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역시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2. 유해위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모든 계획서와 보고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면허 자체가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허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합니다. 요거는 공정안전이죠. 요거는 작업환경이에요. 작업환경 평가 및 개선 지도라든지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보고서의 작성이라든지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라든지 직업성 질병진단, 요거는 지병성 질병진단은요 반드시 의사예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에 해당된다. 예방. 왜냐하면 직업성 질병 진단은요, 당신 배 아프냐 안 아프냐는요 진단하면 안 돼. 이건 누가 한다? 의사만 한다. 그래서 진단은 의사에게, 처방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하라는데 지금은 사실 진단도 처방도 누가 다 해요? 사실 의사가 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실제 그러니까 의사 하는 것보다는 약사 하는 것보다는 의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의과 대학에 그것도 대학원생 40명을 놓고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특강을 했냐? 한의대생들한테는 지금 이게 산업보건지도사나 산업안전지도사 과목 면제를 시켜주지 않아요. 단 양이, 한의는 안 되는데 양이만 하는데 그 한의들이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따겠다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강의는 제가 하는데 또 산업보건지도사 강의도 하지만은 한의과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대한민국에 0.05% 안에 드는 머리 좋은 사람이 가는 대학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의 한의과 대학 몇 개 있다 해도 다 이상한 곳에 있는 대학도 그 정도로 경쟁률이 세고 머리 좋은 사람, 상당히 두려웠지만 저는 안전에 대한 내용, 지도사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취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라든지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대통령이 역시 정하는 사항, 이런 것이 산업안전지도사와 보건지도사의 임무라는 걸 알아두고요. 그래서 요거는 역시 법에 이제 정상으로 6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에 보여준 이유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 종류 업무에 관한 범위 어디에? 대통령령으로 한다. 시행령에서 다시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럼 시험도 나와요. 지도사 시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의 3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데 고용노동을 직접 못하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고 산업안전지도사를 시행하는 시험기관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의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한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뭐다?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지도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지도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바로 이거요.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도 어디에서 한다? 시행령에서 얘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시험 실시를 누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법인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보조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상당히 지도사 시험에 뭘 내야 돼? 공짜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됩니다. 지도사 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로부터 132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을 본다. 실제 이 사람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험을 시행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도사 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의 보유자에 대한 면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누가 정한다? 모두가 다 대통령으로 알아서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시행령에 있는 거고 또 장관의 영으로 정한다 그러면 반드시 시행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장관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52조의 4 이제 지도사의 등록이에요. 지도사의 등록,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는 고용노동부를 영리로 정하는 요거는 바로 어디에 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있다 생각하면 고용노동부를 영리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이런 거 이제 법시험이니까 등록해야 되고요. 제1항에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제는요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숙련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다? 전문가예요. 여러분은 안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의사도 뭐라 그래? 전문입니다. 지금은요 전문가예요.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최고예요. 그 분야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이 이제 산업안전지도사가 돼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안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전문입니다. 하기도 그래요. 박사를 취득하게 난 다음에는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남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게 박사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기술사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기술사 하잖아요. 그죠? 정말 기술사 하기 위해서는 이 손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술사가 안 됩니다. 물론 지도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직무를 조직적이나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당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제1이라 그러는데 금치사자 또는 한정치사자는요. 그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어요. 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서 복권되지 않은 자도 지도사 등록할 수 없고요. 물론 시험 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전과자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뭐 아직도 형을 받고 있거나 또는 형의 기간이 된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법에 뭐 본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안 보더라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복권되지 않은 자도 역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볼 수 없어요.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나. 모든 형이 끝나가지고 2년이 넘어야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바로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문 나왔거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제1항에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중 산업안전지도사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래 나와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1년으로 고쳐놨더라고요. 요 문제가 3번을 한번 출제된 예가 있습니다. 또는요, 금고 이상의 형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중에 있는 자도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아, 여기 제가 잘못된 얘기네. 1년이 지나지 않는 한 볼 수 있어요. 여기 3년이 지난 자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죠. 이래서 저도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지 아니한 자, 이런 자도 역시 등록할 수. 요거는 이제 2년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또 52조 15에 그 따라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예를 들어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역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몇 년마다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5년마다 교육을 받거나 또는 여기서 보면 이제 시행규칙과 사겠지만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거나 실적이 없다면 교육만 받으면 자동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4항에 따라요. 갱신 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 실적이 있는 바요. 지도 실적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도 실적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뭐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게 돼. 그래 뭐 결론은 뭐야? 자격증만 면허증, 자격증 따기만 따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항에다 법인에 관하여서는 상법 중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여러분이 법인을 설립하면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52조의 5입니다. 지도사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도사에 대한 지도를 해주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을, 여기 공단은요, 안전공단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노동부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을 해놨어요. 지도사의 지도에 대한 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 구축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일을 다 못하니까 당신 이 일을 좀 하시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관계입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요사이는 뭐 갑질이니 을질이 이런 게 워낙 많아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아직도요, 인간관계입니다. 저는요,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돈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돈 없으면 역시 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없으면 자기 소질을 개발해죠. 이 자기 소질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뭐 이런 거잖아요. 자수성가네, 자수성가. 이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밤낮이 없고 주야를 열심히 하지 않고는 자수성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머리가 좋은 DNA를 갖고 태어났으면 괜찮아요. 그 돈, 빽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요사이는 반대로 해서 참 빽이다. 일본이 윤리와 도덕이 없다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17년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가깝게 지낸 사람이 다 뭐가 돼? 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은 아니죠. 뭐 이렇게 관련 기관에 되는데 하여튼 이 빽이 좋은 것 같다는 느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돈도 벌고 빽도 만드시고 바로 여러분 어떻게 자수성가가 할 수 있는 사람 다 지금 보시는 분도 자수성가 하신 분이 이걸 보겠죠. 어쨌든 제가 지도사 강의할 때는 이렇게 기사 강의할 때와 약간 틀리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야, 돈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빽 있어라. 돈 없는 애들이 또 빽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뭐든. 여러분 지금 취미와 특기와 직업을 반드시 일치시켜라 그래요. 취미가 동그라미고 특기도 동그라미면 뭐 직업도 동그라미 이러면 어떻게 취미가 동그라미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특기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특기가 하니까 직업도 항상 뭐마다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지도사에 대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공단 사람들하고 모두 가져야 된다. 이제 앞으로 지도사 된 후에는 합격하는 인간관계도 잘 맺고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이라든지 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도 조정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산업안전공단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건 어때요? 시행규칙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말. 비밀 유지입니다.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거나 하면 안 돼. 그래서 도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 말을 어디 가서 강조해. 항상요 우리는요 정직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 길이 없어요. 정말 정직하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또 여러분 실력은요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생활은 나는 정직이 최고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지도사는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52조 사항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만 여러분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도사는 얼마나 좋냐면 유사명칭에 누가 사용금지요. 52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요,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산업보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래서 안전대행기관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안전전문기관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대행기관이었나요? 지금은 전문기관으로 바뀌었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하고 처분이 있는 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사 교육입니다.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52조 3, 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는데 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52조 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어느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면허를 갱신해야 되니까 그 면허 경신이 아니고 이제 면허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령이 장관이 실시하는 그 대통령으로 정한 제외한 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얼마 52조 제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위유지입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도사는요, 품위유지를 해야 돼요. 저도요, 이 옷을 입고 할 때 사실 정장 입고 강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강의가 방송통신대학도 제가 강의가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교재도 제가 안전교재고 대학교도 제가 안전교재고 기술사, 지도사, 기사, 기능사 모든 교재가 제가 다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 앞에서 강의한다는 건 엄청 힘들고요. 또 가끔씩 제가 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수하냐 그러면 제가 한참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는데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얘기도 할 수밖에 없고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면 제가 혹시 실수하는 게 있더라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기보다는 이렇게 진도의 흐름에 따라가서 뭐 이렇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품위유지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것이요. 품위유지와 성실이에요. 뭐 성실은 당연한데 봐요.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근데 이 품위유지라는 것은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래서 잘 갖춰 입어야 돼. 이것도 의복도요. 또 저는 이런 합니다. 우리 학과에 저는 이제 40대에 저는 뭐 학장을 했으니까요. 뭐 상상 초월에 좀 그런 건 상상은 아니지. 하여튼 학계에 있으니까 학장을 한 거고, 제가 하는 학장이라기보다 단위대학 이렇게 단과대학장이고 사실 지금 총장이라 그러는데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품위유지가 어려워요. 품위유지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과에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학과에 소속했으니까 기술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의로 오는데 강의는 잘할 줄 모르지만 1주부터 15주까지 잘 끌고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학과장 보고 그랬어요. 야, 저런 놈은 무슨 강의 시키냐고. 실력이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다. 맨날 잠바 입고 오는 거야. 물론 잠바 입었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모양을 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참 품위가 어렵다는 거. 항상 품위를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품위를 유지하라. 여러분 지도사는요, 좀 멋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형적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요 믿게 해줘야 되고 성실로 했어요. 근면 성실은 뭐 당연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도사는 52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대해 기명하거나 날인할 때도 날인할 때 좀 멋지게 하고요. 도장도 좀 큼직하게 꽉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정재수가 지도한 것 책임을 지겠노. 내가 지도사라도 당신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노. 뭔가 이렇게 신의와 성실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지 행위가 있어요. 지도사는 다음 갖고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정직이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또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라든지 보호라든지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나 지도상담. 어떤 거라도요,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또요, 관계장부입니다. 서류죠. 관계장부 열람 신청입니다. 지도사가요, 52조 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주의 관계장부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 지도사에 그 어떤 대기업에 뭐 SH 어디나 괜찮아. 지도하면요. 거기 가서 당연하게 서류 갖고 오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청이 52조 2제 1항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며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지도사의 여러분의 바로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격 행위 등의 대여 행위, 뭐 대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금지인데 지도사는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해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이건 뭐 말이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도사가 요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요런 이제 1항부터 이런 행위를 하면 2년 이내에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다만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데 2년 동안 정지하는 게 아니고 정지는 당연히 요 1호부터 3호까지는요. 지도사를 여러분 어렵게 일단 지도사를 취소시켜 봅니다. 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하는 자. 거짓과 부정을 할 수도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업무 정지가 될 수 없죠. 수행한 경우. 이럴 때도 취소시켜 봅니다. 52조 3항 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이거는 읽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뭐 쭉 가서 위반한 경우라든지 그 밖에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이 주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다? 여러분 취소가 된다. 요까지가요. 우리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개요를 하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봐도 돼요. 개요를 하는데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지도사는 요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간단하게 쉬었다가 다음 강으로 제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